맞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차이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TY입니다. 오늘 이거 패턴 테스트 하다가 구독자님 조금 더 가죽공예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가죽공예 실력이 분명히 좋아지리라 확신합니다. 들으시면 정말 간단한 건데 사실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바꿀 수 없더라도 조금씩 시도해보면 언젠가는 이제 내 습관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드는 패턴도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댓글 보면 아직 좀 두려워서 더 어려운 작품을 못하겠다는 댓글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알아요. 근데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잘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말 지극히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가죽장인들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분들 몇십 년을 한 건데. 실제로 입문자일 때 그런 두려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뭐 만들 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막 가죽공예를 엄청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그런 두려움에 발간을 했어요. 이게 아마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아 하는 마인드 있잖아요. 상관없어, 할 수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가죽공예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물론 내가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한 번 실패하잖아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실력이 잘 나와요. 그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되게 진지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연습한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가죽공예를 10년 전에 태교로 시작을 했어요. 태교에는 바느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가죽공예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땀이 이쁘든 안 이쁘든 스티치 하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때 새들 스티치란 걸 처음 배웠는데 이게 스티치가 이쁘게 나오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전에 빼뚤빼뚤 실패를 하고 나니까 정갈한 스티치가 이쁜지를 아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요, 스티치가 삐뚤빼뚤해도 그게 뭐가 이상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뒤로는 이제 아실 거예요. 가죽공예를 못했어요. 근데 아기도 크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하니까 어느 날에 누우니까 그래도 가죽공예 몇 개월 한 게 있으니까 만들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때 실력 진짜 별로였어요. 진짜 나만 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되게 신경 쓰였던 게 주변의 시선들. 가죽공예 한 6개월 하잖아요. 다 장인된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되게 멋진 취미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기분도 좋잖아요. 기분도 나쁘지 않았고 겉멋이 들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취미가 뭐예요 물어보면 99%는 영화, 음악 감상, 두 번째는 축구, 운동 막 이런 거였거든요. 가죽공예는 되게 생소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작품을 만들면 회사에 들고 가지를 못해요. 실력이 이 정도시구나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때 이제 두려움이 있었죠.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실망을 하면 어떡하지? 내 실력을 폄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실 주위 사람들은요, 제가 가죽공예를 하든 말든 뭘 만들었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제가 만족을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쌍둥이 동생한테 한 이만한 클러치 하나를 선물했거든요. 그거 선물하고 한 3일 뒤부터 클레임이 빗발치더라고요. 아무튼 막 핸드폰 마비될 뻔했어요. 동생은 취미가 골프인데 필드 나가서 이거 사용하는데 들다가 손잡이가 빠져가지고 가방이 이제 막 거의 분리가 된 거예요. 손잡이랑 가방이랑.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개쪽으로 팔았다고. 솔직히 제 가족이니까 대충 사가고 넘겼지, 이걸 만약에 지인한테 선물했다?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실력을 키워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주문을 해도 제가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요, 한 3, 4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들먹거릴 수 있도록 거절을 해봐야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공짜로 줬는데 반품해달라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아무튼 근데 이거를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실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다 명품이거든요. 기성품들이랑 내 거랑 자꾸 비교하면 짜증나고 하기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답한 마음에 가죽공예 카페에 가가지고 글을 올려요. 제 작품 어떤가요?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럼 솔직히 그 앞에 대놓고 욕 못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되게 독서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잘못한 것보다는 이제 제 장점을 더 많이 칭찬을 해주죠. 그래서 당장 기분 좋은데 뭔가 찝찝한 막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아는 거죠 뭐. 내 작품 별로란 걸. 그럼 이 댓글 보면 뭐라 했냐면 이제 공방 다니세요, 유튜브 뭐 누구 채널도 추천해줍니다,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카페 가는 건 실제로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더 그렇고 멀리 가야 되고 가서 돈도 비싸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가야 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더 그래요. 그냥 공방 가는 걸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죽공예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도 다 좋아요. 어쨌든 내가 가죽공예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론인데 제일 중요한 건 실패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걸 말씀해 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영상이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를 만들기가 되게 망설여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오히려 완벽한 시기예요. 그때가 엣지 코팅을 잘해야지, 뭐 패턴이 완벽해야지, 누가 또 내 작품을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는요, 그냥 만드세요. 잘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두려움은 미신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존재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냥 이제 맹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저도 인생을 막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가 밤새 걱정했던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 내일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이건 회사 일하면서 더 많이 느꼈는데, 아, 내일까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내일 팀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실제로 회사 가잖아요. 아예 판이 바뀌어 있어요. 그 얘기를 꺼낼 상황도 안 되는 판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내가 어제 고민했던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구나. 역시 인생의 실천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두려움에 대해서 좀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쓰는 소설일 뿐이에요. 만약 그 소설이 현실이 돼도 그냥 그런 거죠. 뭐 일어난 거죠. 뭐 어떡해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엣지 코팅 잘못했다고, 스티치가 좀 안 맞다고, 그게 카드 지갑이 아닌 건 아니에요. 카드 지갑은 애초에 카드 넣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각보다 가죽공예 별거 아니네, 이런 자신감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죽공예가 좀 두려울 때는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아마도 뭐 카드 지갑이 되겠죠. 입문자분들은 너무 시시해서 만들기가 그렇다고.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시시해도 한 번 더 만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 자신감은 단순히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더 어려운 가방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들어요. 이거 뭐죠? 근자감이에요. 못 만들어요. 출처 없는 자신감. 근데 사실 이런 어설픈 자신감들이 무언가를 이제 계속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감이 근거가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자신 있으면 된 거지. 그리고 뭐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들 때 하나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집중해서 실수 없이 만들겠다. 나에게 다짐 같은 뭐 그런 건데, 그렇게 세팅을 하면 순간순간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나랑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겠죠, 당연히. 그래도 아마 좋은 작품은 안 나올 거예요. 좋은 마음가짐만으로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실력이 쌓여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의 루틴, 이런 루틴들 있잖아요. 만들어서 뭐 명함 지갑이라든지 또는 더 어려운 클러치, 가방 등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과 연습이 반복되면 분명히 실력이 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작품은 절대 선물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사용을 하세요. 사용하면서 실제로 단점들이 더 많이 보이게 돼요. 저도 처음 만든 거는 제가 일단 써보고 그 다음에 선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단점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재단할 때 조금 더 신경 쓸 걸, 스티치는 계속하면서 체크할 걸, 엣지 코팅할 때 중간중간 옆에 닦아줄 걸, 이러한 이제 작품에 반복된 자각들 있잖아요. 그건 그 다음 작품의 실력으로 나오게 돼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아무도 안 한 것 같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건 정말 팩트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꼭 가죽공예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 이제 한 10몇 년 써두신 분들은 제가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들의 경험이, 노력들 정말 제가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실인 건데,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나치게 테크닉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래서 잘못됐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 다름의 차이인 거죠. 이러한 공예는 물론 그분이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엄청난 경험과 정통하고 실력이 이제 출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 분야 전체를 대표하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놓고 가죽공예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준들을 이제 막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가죽공예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장벽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러한 이제 정말 높은 그런 기준들은 그걸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한테 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입문자한테 그런 기준을 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말이 좀 샜는데, 아무튼 이제 가죽공예 실력 가장 빠르게 느는 방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꾸준한 연습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패턴은 무료로 계속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예로운 구독하셨다고요? 한 번 더 하세요.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